아이고, 그 시간이 됐습니다. 그래서 기자 설명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9월 26일 금요일이죠. 오전 10시 30분부터 국립대한민국 임시정부 기념관 임시의정원 홀에서 광복회 최초로 국제 학술 회의를 개최를 합니다. 주제는 세계사의 보편적 가치와 한국 독립운동이라는 주제인데요. 지금 우리 세계사의 현 상황이 우리 국내 상황도 그렇고 12.3 이후의 계엄 그리고 미국에서의 트럼프 대통령의 집권 이후에 인류의 보편적 가치가 많이 무너지고 있다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독립운동에서 발휘됐던 인류의 보편적 가치를 오늘 되살려서 미래 발전의 어떤 시금석 또는 방향타로 삼기 위한 국제학술회의인데요. 그래서 어려우신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참석해 주신 우리 기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드리고요. 우선 첫 순서로 이번에 국제학술 심포지움을 개최하는 광복회 회장님 이종찬 회장님의 인사 말씀 듣고 궁금하신 질문 질의응답 받도록 하겠습니다. 회장님. 김영달 교수님 감사합니다. 이번에 광복 80주년 기념을 하기 위해서 축제학술회를 개최하게 됐는데 저는 이번에 이 학술회가 굉장히 뜻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지금 우리가 논의되고 있는 소위 민주주의니 인권이니 이런 모든 사상들이 이것이 그냥 독립운동 선상에서 일시 부르짖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상당한 역사적 뿌리를 가지고서 시작을 했다.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의 독립운동도 그냥 하나의 나라를 되찾는다 하는 그런 차원에서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이거는 전 세계적으로 반민주주의에 대한 우리가 항쟁이었다. 그 반민주주의에 대한 항쟁이 국제적인 연대를 가졌었다. 다만 일본의 경우는 군국주의의 무게가 너무 컸기 때문에 그런 반민주주의를 기원하는 그런 세력들이 소리가 커질 수가 없었던 그런 한계가 있긴 했지만은 이것이 전 세계의 하나의 반제국주의, 반파쇼, 반민주주의에 대한 저항이었다는 것을 이번 기회에 한번 밝혀줄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해서 김영달 교수님이와 여러분들이 계속 노력을 해서 이번에 이걸 성공적으로 끝내기를 정말 갈망해 마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런 것이 우리가 국제적으로 한번 이렇게 묶어가지고 하나의 역사 발전의 기폭제로 만드는 것이 흔치는 않았어요. 아마 이것이 우리 광복회의 경우도 처음 시도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도 좀 이런 점에서 좀 많이 호응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특히 요새 시대가 조금 이상한 시대 아니에요? 도대체 트럼프 한 사람이 그냥 말을 하면 전 세계가 그냥 거기에 따라서 그냥 좌지우지하고 흔들리고 도대체 이게 이런 세계 질서가 어디 있어요? 나는 참 딱하게 생각하는데 우리 자유무역주의라는 것이 이게 어느 날 갑자기 생긴 거 아니지 않습니까? 나트다, 우루과이 라운드다 이게 수십 년에 걸쳐서 전 세계에 있는 많은 지성들이 모여서 만든 체계가 소위 WTO 체계인데 이것을 그냥 트럼프 한 사람이 무슨 마가라고 얘기하고 갖고 그냥 다 허물어뜨려 버리고 그러면 도대체 이 세상의 모든 이
이 진리가 미국 사람 한 사람이 떠든다고 해서 다 흔들리고 그 0에서 다시 시작하는 이런 것이 세계 질서가 되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특히 한국과 일본과 중국, 특히 호주까지도 포함해서 일종의 타자 간의 얘기가 시작하는 것은 비단 현실적인 얘기는 안 한다 하더라도 그 뿌리는 우리는 이렇게 연면이 계속되어 온 이런 세계 속에서 우리가 살아왔다. 또 앞으로도 그런 뿌리 속에서 우리가 살아갔다 하는 것을 한번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역사적 계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돼서 현실적으로도 이것이 맞는 얘기다 이렇게 저는 문제를 제기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특히 요새 그냥 트럼프 하나가 날뛰면 그냥 모든 사람이 따라서 춤추는 이것은 정상적인 세계는 아닙니다. 이것은 뭔가 잘못된 세계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국제적인 소리를 내서 이 세계는 미국 사람만 사는 세계가 아니다. 전 세계인들이 같이 사는 공존되는 세계다. 이런 것을 보여줄 필요가 있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이 돼서 시기적으로도 이게 맞는 학술회라고 저는 감히 여러분께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이 학술회의를 계기로 해서 우리가 또 세계, 더 좋은 세계, 민주주의, 또 인권, 자유 이런 것이 신장되는 그런 세계로 지향하는 하나의 초석을 까는 그런 계기가 될 것을 저는 기대하면서 그런데 우리 광복회가 80주년 사업으로서 이번에 주관하게 된 것을 대단히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여러분과 함께 이번에 이 학술회가 성공되기를 간곡하게 희망해 마지 않습니다. 이상으로 이상 말씀드리고 혹시 여러분께서 이 학술회를 중심으로 해서 질문사항이 있으면 기탄 없이 질문해 주시면 저도 답변을 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인사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회장님께 그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죠. 예, 김철선 기자님. 마이크를 갖다 주세요. 예, 우리 연합뉴스의 김철선 기자님 질문하시겠습니다. 학술회 개최하시는 거 축하드립니다. 예. 잘 쓰겠습니다. 연합뉴스 김철선이라고 하는데요. 그 학술회 관련은 아니고 사실 좀 현안 질문을 좀 드리고 싶어서요. 김영석 독립관장 관련해서 계속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지금 현 상황 어떻게 평가하고 계신지 궁금하고요. 하나만 더 같이 질문드리면 그 해임 촉구 건의도 하셨는데 광복회에서 그 보건부 장관은 해임 권한이 없다고 합니다. 현행법상.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이 해임 권한이 있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나서야 한다고 보시는지. 이 학술회와 조금은 성격은 달리지만 이왕 이 기회가 됐으니까 제가 저의 의견을 말씀을 드리죠. 저는 여러분께서 알다시피 김영석 관장을 선출하는 그 선출위원회 위원으로 당연직 위원으로서 참여를 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제가 거기에 대해서 주도적으로 질문을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때 이미 저는 그랬습니다. 그 사람이에게 뭘 질문했느냐? 우리 한일 국교 정상화 될 때 한일 기본조약을 맺은 게 있어요. 거기에 2조에 뭐가 되어 있느냐 하면은 한국과 일본이 1910년에 전후에서 체결된 불평등 조약은 이미 무효다. 이 있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1910년서부터 1945년까지의 일제 강점기라는 것은 법률적으로 우리는 인정하지 않는다 이게 뜻이죠. 그러니까 모든 것에서 우리 정부의 출발은 거기서부터 시작합니다. 우리는 일제가 합병을 했다고 그러지만 우리는 합병을 인정하지 않는다. 이게 합병조약이라는 것은
불평등 조약이고 이미 체결된 그 순간에 무효다 이거죠. 이것이 일반된 우리나라의 방침이고 지금도 외무부는 그걸 견지하고 있고 우리나라 전체가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래서 제가 묻는 거예요. 일제강점기에 나라가 있었냐 없었느냐 뜻에서 국민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물어봤더니 이 사람 답변이 뭐냐면 그걸 질문이라고 하느냐 말이야. 나라가 어디 있었느냐 국민이지 당연히 일본 국민이지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내가 독립기념관장은 그런 사고를 가지면 안 되거든요. 일반 그냥 저 사람들이 그냥 시정에서 지나가는 사람들이 물어보면 그때 어디 우리 일본도 성도 다 일본으로 바꿨는데 어디 일본이 우리 국민이 있었습니까? 이거는 일반적인 생각이고 기관장은 우리나라의 기본적인 틀 말하자면 1910년에 불평등 조약으로 체결된 이런 조약은 전부 무효다. 이미 무효다. 체결된 순간에 무효다. 이것이 아주 기본으로 딱 정립이 되어 있을 텐데 그것에 대해서 전혀 언급이 없이 그냥 그걸 질문으로 하느냐 말이야. 당연히 일본이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걸 보고 내가 당신은 기념관장으로는 적합하지 않다. 그러니까 이 자리에서 기념관장 할 생각을 하지 말아라. 그래서 제가 그 당시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점수를 매기는 거 이렇게 수근수근 하는 거 보니까 이게 뭔가 사전에 무슨 어떤 시나리오가 있어서 진행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불쾌해서 딱 일어나면서 나는 이 심사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딱 선언하고 나와버렸어요. 근데 내가 실수가 있다면 뭐냐면 나는 무슨 주의가 있으면 나중에 사인을 하면 시험지에 사인을 하면 잊어버릴 수가 있어서 그러니까 처음부터 잊어버리지 않도록 그 결과가 어떻게 되든지 거기 옆에다 사인을 해놓는 건데 내가 일러서면서 이건 무효다에 선언을 했으면 당연히 그 사인은 무효라는 얘기인데 그걸 갖다가 독립기념관 보훈부에서 마치 내가 참여한 것처럼 만들어가지고서 이 사람 당선 그건 나에 대한 모욕입니다. 나에 대한 모욕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사법적으로 해결해달라고 이건 내가 참여하지 않았다. 나는 이 사람이 독립기념관장으로서 자격이 없다고 생각한다 하는 사실을 내가 사법기관에다가 공정한 판결을 해달라고 지금 내놨습니다. 그런데 아직 그것이 어떻게 됐는지 지금도 진행 중입니다. 그런데 하여튼 내 뜻은 이거는 이 사람은 독립기념관장 자격이 없다. 두 번째는 뭐냐? 이 절차가 지금 잘못되고 있다. 이 절차 공모제도라는 국가의 중요한 인사 원칙인데 그 공모제도를 문란시키고 있는데 이 문란시키고 있는 데 대해서 난 항의한다. 이 두 가지 뜻을 내가 분명히 거기 소장에다 썼습니다. 그래서 지금 진행 중이기 때문에 그 사법기관에 맡겨 있는 거니까 내가 여기서 뭐 어떻다 얘기를 하기에는 좀 적합하지 않아서 거기까지만 내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장님한테 더 질문이 있으시면 주시고 없으시면 바로 학술회의에 관련해서 질의응답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세요. 지금 해임을 해야 된다고 여당 의원들은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민주당 의원들은 김영석 관장을 해임해야 된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보훈부 장관은 해임 권한이 없고 해임 권한은 임명권자인 이재명 대통령이 가지고 있거든요. 이재명 대통령이 해임을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내가 생각하던 데는 이것을 제일 좋은 거는 본인이 이렇게 문제가 이렇게 야기가 되고 독립기념관이 거의 마비가 된 상태인데 지금 스스로 이것을 적합하지 않다고 해서 내려놓는 것이 양식 있는 사람의 생각이지 이것을 무슨 떼를 쓴다고 해서 방송을 내놓지 않기 위해서 그냥 붙잡고 있는 것은 지식인이나 이게 독립기념관장 자체에 벌써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것을 무슨 대통령이 해임한다. 자칫 잘못하면 지금 공공기관장제가 다 있잖아요. 거기에 하나의 시금석이 된단 말이죠. 대통령의 권한으로 이걸 해임한다 할 때는
거기에 따르면 또 다른 문제가 생길 수가 있으니까 이것까지 그렇게 크게 발전시킬 필요가 있느냐. 그거는 제 개인 생각이고, 이게 물론 권한은 대통령이 해임하면 됩니다. 우선 하자가 있으니까 해임은 좀 되지만 이 공공기관장 전체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그렇게 쉽게 판단하기가 어려울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정부로서는. 그러나 나는 개인으로 생각할 때는 아니 이게 본인이 지금 독립기념관장 욕하나 하나도 못하고 있는데 그걸 무슨 꿀단지처럼 쥐고 있는 이유는 뭐냐. 그게 버터가 벌써 자격이 없는 사람 아니냐 하는 그런 판단을 하게 됩니다. 네. 네. 그 마지막 질문 하나만 더 드리면 예. 김영석 관장이 지난 8월 15일 광복절 기념사에서 우리나라의 광복을 세계사적 관점으로 보면 제2차 세계대전에서 연합국의 승리로 얻은 선물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이 표현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그걸 버터가 나는 독립기념관장의 자격이 없는 얘기라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독립운동을 한 것은 그냥 주권만 찾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독립운동을 한 거는 독립선언서에 어떻게 나왔습니까? 5등 자에 조선이 독립국인과 조선인이 자주민임을 선언하는 거 아니에요. 자주 독립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자주 독립하기 위해서 싸운 거란 말이죠. 그러면 자주 독립이 됐어요. 그러면 어떤 나라를 만들겠느냐 하는 것은 임시정부 헌장 1조의 민주공화정으로 간다. 이게 선언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3월 1일 날은 자주 독립국가로 만든다 하고 그 독립국가가 자주 이루어질 때는 어떤 정치를 하겠느냐. 민주공화정으로 가겠다. 이것이었습니다. 이게 두 가지가 말하자면 우리 독립운동의 근간이에요. 근간인데 그 세면서 찾고 안 찾고가 아니라 이게 근간이에요. 근데 일본은 어떻게 됐어요? 그 당시에 다이쇼 민주주의가 잠깐 있다가 그 다음에 군국주의가 되지 않았어요? 군국주의라는 건 뭐냐면 제국주의고 남의 나라를 침범하는 거고 나치즘, 파시즘이 다 군국주의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싸움은 반파쇼 투쟁이란 말이죠. 어떤 면에서 독립만 쟁취하는 거 아니에요. 쟁취하고도 그 나라가 파쇼주의로 가면 우리는 반대해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반파쇼주의로 가기 위해서 싸운 것이지 무슨 나라만 찾으면 끝나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나라만 찾으면 됐지 무슨 그게 파쇼가 되든 왕정으로 되든 생각하지 않고 연합국에 너희 뺏긴 거 도로 찾아가라. 그럼 어떤 나라가 돼요? 우리가 왕권으로 다시 돌아가겠다는 얘기입니까? 아니잖아요. 왕권은 끝났잖아요. 1919년에 이미 왕권은 끝났죠. 우리 독립선언이 왕권은 끝났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되돌려줘도 왕권으로 가는 나라를 원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걸 선물로 줬으니까 왕권이 되든 무슨 파쇼가 되든 상관하지 않겠다. 그런 말이 어떻게 독립기념관장 입에서 나옵니까? 독립기념관장은 나라를 찾되 그 나라가 민주적이고 인권이 보장되고 자유로운 나라를 만들겠다. 자유시장 경제의 나라를 만들겠다 하면 그 기본이 성립이 돼야 완전한 독립이 되는 거지. 그냥 나라 찾으니까 그 나라가 파쇼가 되든 독재가 되든 상관하지 않겠다는 얘기나 마찬가지인데 그게 어떻게 독립기념관장 얘기 입에서 나옵니까? 그 벌써 이 사람이 기본이 안 돼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는 내가 무슨 그 얘기를 그냥 나라 찾았으니까 도로 가져가. 그러면 임금의 나라를 도로 가져가겠다는 얘기예요? 아니잖아요. 우리는 분명한 선언을 했잖아요. 우리는 민주공화정을 하겠다. 그래서 지금 헌법 전문에 왜 나왔습니까? 대한민국 임시법의 법통을 개정한다는 얘기는 뭐냐? 1919년에 그 법통을 그대로 이어가겠다. 이래야 이게 온전한 나라다. 이거 얘기인데 그 사람은 그걸 인용하지는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벌써 그 사람의 사고에는 반이 없어지는 거죠. 반이. 이게 파쇼로 가든 뭐든 상관하지 않겠다는 얘기나 마찬가지예요. 내가 지금 얘기지만요. 뉴라이트적 사고 가진 사람들이 되게 그렇습니다. 이게 나라를 찾되
민주적인 나라를 만들겠다는 이런 의지가 있는 게 아니라 친일한 나라가 하듯이 군국주의로 가도 좋다는 얘기나 마찬가지예요. 그런 연장선에서 개헌도 좋다는 얘기나 마찬가지예요. 예? 우리는 아니잖아요. 지금 개헌을 반대하는 이유는 뭐예요? 우리는 다시는 그런 나라를 만들지 말자는 얘기 아닙니까? 군국주의 나라를 만들지 말자는 얘기 아닙니까? 그때 개헌 선포해가지고 막 그냥 의회 해산시키고 막 그냥 가는 그런 나라를 더 찾은들 무슨 큰 영광이겠어요. 예? 그러니까 그 가치, 나라를 되찾았을 때 그 가치는 잊어버리고 나라만 찾으면 된다. 이게 벌써 반이 그 사람은 자격이 없는 거라는 거죠. 예, 말씀하세요. 네, 김재봉 PD. 김영석 관장 관련돼 가지고는 뭐 얘기가 많이 나왔으니까 저는 학술에 관련돼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내가 귀가 없어서 마이크가 꺼져나왔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제 일제강점기 36년을 지나고 해방을 맞이했는데 지금 대한민국 시점에서도 사실 친일청산이 아직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친일청산을 뭐 우리가 이승만 장관 때 하려고 했지만 그게 무산이 됐고 지금도 여전히 각 정부마다 친일청산을 해야 된다는 이슈가 있을 때마다 얘기는 나오지만 여전히 못하고 있고 그럼 학술회를 통해서 우리가 지금 어떤 역사정의 같은 거를 어떻게 내려야 하는지 그리고 또 물론 일본이 계속 역사 왜곡을 하지만 일본 정부나 기득권에서는 역사 왜곡을 하지만 또 가까운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가 결국에는 한일 우호 관계를 계속 유지를 해야 되는데 지금 이번 국제학술 심포지엄을 통해서 우리가 그동안 못 내렸던 친일청산에 관련된 역사정의 그리고 한일 관계를 어떻게 성립하려고 하는지 방향성에 대해서 질문 드립니다. 예, 좋은 질문입니다. 저는 말이죠. 제가 제 경험을 한번 얘기할게요. 한 10여 년 전에 제가 텔아비브에 있는 홀로코스트 박물관을 한번 방문을 했어요. 그 박물관 정문에 뭐라고 써있냐면 Forgive, but never forget. 용서하자. 그러나 잊지 말자. 그 문에 그걸 딱 써 있는 걸 보고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왜냐? 저는 한 번도 일본을 용서한다는 생각을 해본 일이 없거든요. 그때까지. 예? 그 순간까지 제가 일본을 용서한다는 생각을 해본 일이 없어요. 그런데 이게 딱 그 얘기 듣는 순간 내가 뭐냐면 내가 이스라엘 사람들 보던 굉장히 옹졸하구나. 이 싸움을 내가 옹졸하게 하고 시작하려고 있구나. 이 충격을 딱 받았어요. 그부터 나는 일본을 이기고 넘어가자 하는 이것을 생각을 지금 많이 하고 있는데 솔직하게 얘기해서 일본이 독일하고 좀 다릅니다. 독일은 지금 아주 이제 그만해라. 에? 사과를 그만해라 하고 때까지 사과를 하는 것이 독일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일본은 어떻게든지 이 사과를 안 하려고 여기 피우고 저리 피우고 그러고 있어요. 예? 저는 가장 한심하게 생각하는 것은 히로시마에 원자탄이 떨어졌어요. 근데 자기네 나라는 역사적으로 가장 핵무기에 피해를 받은 유일한 민족이라고만 얘기를 하지 그 핵무기를 왜 당했느냐에 대해서는 얘기를 하지 않는다 이게요. 그만큼 일본 사람들의 사고는 조금 옹졸하다고 할까. 자기의 반성을 대해서 굉장히 인색한 것이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하도야마 유기오라는 사람이 있어요. 총리를 지낸 사람입니다. 총리를 지낸 사람인데 그 사람이 유일하게 서대문 형사여서 무릎 꿇고 반성한 사람입니다. 일본 총리 중에서는 유일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그래서 내가 굉장히 가깝고 친하게 지내고 있는데 그 사람이 딱 그래요. 우리는 독일에서 하듯이 한국 사람이 이제 그만해라, 사과 그만해라 할 때까지 사과해야 된다 하는 것을 주장하는 거예요. 저는 그 사람의 생각이 굉장히 세계 시민으로서 자격이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더군다나 요새 일본이 지금 정권이 바뀌고 있어요. 일본 젊은 세대에 지난번 선거에서 참정회라는
젊은 세대의 당이 굉장히 표를 많이 얻었어요. 근데 그 표를 얻는 그 주호의 이름이 뭐냐? 말하자면은 트럼프가 얘기하는 마가, Make American Great Again이 아니라 Make Japan Great Again. 네? 마가와 똑같아. 이제 H자만 틀려. H자가 자판으로 바뀌어진 거예요. 나는 굉장히 그것을 우려하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거든요. 아니, 반성은 안 하면서 옛날 일본으로 돌아가겠다는 것을, 그러니까 옛날 일본의 위대한 것으로 돌아가겠다는 얘기가 얼마나 좀 끔찍한 얘기입니까? 일본, 미국은 메이크 아메리카 그레이트 하게는 뭐냐면 루즈벨트 시대가 제일 미국이 편성하던 시대니까 프랭클린 루즈벨트 시대에 그 영광을 차지하겠다는 얘기나 마찬가지인데 그 그레이트 아게인은 하고 일본이 얘기하는 그레이트 아게인은 성격이 틀리단 말이죠. 일본은 군국주의 그레이트 아게인을 만들겠다 하면 그러면 우리가 또 피해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나는 일본의 그 젊은 세대들이 그런 식의 사고를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를 하는 사람 중에 하나니까 이번에 국제회의에서도 그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낱낱이 얘기를 해야 됩니다. 일본의 국회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군국주의로 다시 돌아가는 그런 동향을 만드는지 말자. 그야말로 인권이 그야말로 자유 강물처럼 흐르고 민주주의가 들꽃처럼 꽃피우는 그런 세계를 그런 동향을 만들자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거 안 척해서 미안한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EU가 어떻게 생겼습니까? 장 모네라는 사람이 유럽이 지금까지 계속해서 1, 2차 대전을 한 이유는 뭐냐? 철강 때문에 그랬어요. 철강. 독일은 철강을 차지하기 위해서 영토를 확장하려고 그러고, 그래서 1, 2차 대전이 일어났거든요. 그러니까 유럽 전체를 석탄과 철강의 공동체를 만들자 하는 모네의 생각이 오늘날 유럽의 EU를 만들게 된 모체가 되었거든요. 저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동양에도 인권이 그야말로 자유와 인권이 강물처럼 흐르고 민주주의가 들꽃처럼 피는 이런 나라를 이런 세계를 만들자 하는 우리 한국과 미국, 일본과 우리와 호주와 이 이 태평양 연안의 국가들이 모두 같은 생각을 하게 되면 우리는 평화로운 세계, 그야말로 살기 좋은 세계를 만들 수가 있지 않느냐. 저는 이번에 학술회의도 그런 데서도 뜻이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그렇게 만듭시다. 그럼 학술회의에 대해서 구체적인 질문은 답변은 제가 하겠습니다. 회장님 좀 바쁘셔갖고 일정이. 아니 나는 기본만 얘기하고 구체적인 접근은 김영렬 교수한테 하나는. 아까 우리 광복은 연합국이 준 선물이다라고 하는 데에 대해서 이번에 기조 발표로 한시준 당국대 명예교수가 한국 독립운동의 세계사적 위상과 성격이라고 하는 발표문에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게 선물이 아니라 우리가 스스로 쟁취한 거다. 어떻게 쟁취했냐면은 1943년 이미 3월 달에 루즈벨트 대통령하고 영국 외상 이든 사이에 한국 일제가 패망을 하면은 한국을 국제 공동 관리한다. 국제 공간을 합의를 했어요. 그래서 그게 이제 알려지자 제중 한인들이 중정에 있던 제중 한인들이 제중 한인 자유대를 중정에서 열어갖고 국제 공동 관리에 결사반대하는 회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7월 달에 우리 김구 수석과 이제 조성 예무장관이 장개석 군사위원장을 찾아가갖고
11월 달에 열리는 카이로 회담에서 반드시 한국을 자유독립 시키는데 노력해달라고 해서 11월